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조금 전 오후 2시에 홍준표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했고 그야말로 피를 토하듯 김용호 공관위원장을 공격하면서 또 피를 토하듯 황교안 대표에게 나 좀 살려줘 SOS를 쳤습니다. 네. 오늘 조금 소개를 네, 해주시죠. 네. 예. 그 홍카콜라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진 홍준표 대표, 네. 모래시계 홍준표 검사의 네. 뒷마무리가 참 이렇게 좀 시원치가 않다. 네. 저희는 뭐 당연히 오늘 뭐 내가 열받아서 고향에서 출마하겠다. 네. 아니면 이제 정치 인생 적겠다. 뭐 네. 정치 인생이 꼭 그렇게 깨끗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 네. 뭐 지저분하게 마무리되지만 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네. 일주일 뒤로 시한을 주면서 네. 황교안 당신이 해결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교안 첫째, 황교안 대표, 당신이 해결하라. 네. 뭘 해결하라는 말입니까? 그 첫째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장난이 너무 심했다. 네네. 그래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네. 왜 나한테 이렇게 사감을 가지고 네. 정치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예. 그 저희는 뭐 납득이 잘 안 가지만 또 상세하게 밝히니까 네. 또 이해는 가는데 네. 그 고향에 내려와서 네. 찾아와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네. 얘기를 하길래 네. 뭐 수도권 험지도 있지만 경남 험지도 있으니 내가 양산이나 양산 창원 누가 성산을 있다? 가겠다 그랬더니 네. 김용호 위원장이 서울 올라가가지고서 절반의 수학. 절반의 수학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뭐 양산 가서 양산 대선을 하면 되겠다. 본격적인 이 내용입니다. 네. 내용을 뭐 쉽게 제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거운동만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얼마 뒤에 네. 공관위와 네. 황교안 대표 측근들로부터 네. 홍준표 공천배자의 주장이 네. 흘러나왔다. 네네. 나는 설마 그래도 그 당의 대표를 두 번 하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한테 그런 얼토당토하는 짓을 네. 하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네. 3월 2일 네. 김용호 위원장의 지시로 네. 갑자기 양산을 추가 공모가 당 홈페이지에 떴다. 네. 그래서 그때 또 저 엇박자 지르느라고 또 공천 심사서를 다시 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예, 저희가 지사. 소개해드렸죠. 그때부터 저희는 예. 저 천하의 홍준표가 드디어 판단이 안 되기 시작하는구나 예. 그랬는데 네. 그러면서 나동현 양산시장을 네. 이제 추가 공모를 하라고 그랬더니 네. 나동현 시장이 사실은 홍준표 지사에게 네. 양산으로 와서 출마를 하시면은 네. 제가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겠습니다고 네. 했던 사람이니까 이 나동현 씨가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쭈뼛쭈뼛 했는데 계속 나 시장이 네. 나동현 시장이 김용호 공관위원장과 통화하면서 네. 난 못하겠다. 아니 너는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 안 하느냐고 뭐 김용호 위원장이 또 뭐 하고 하더니 김용호 위원장이 직접 나동현을 네. 겁박을 해서 네. 나동현 씨가 나를 도와주겠다 했던 철석 같은 약속을 했던 사람이 네. 추가 공모를 했다. 네. 근데도 나동현이 안 하겠다 그러니까 김용호 위원장이 80다 된 노인네가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나한테 공갈 협박을 했다. 나동현이가 추가 공모를 하면 당신하고 경선을 붙여줄 테니 네. 나동현이 보고 마음의 짐을 풀어줘라. 마음의 주심을 풀어줘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다. 네.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나는 컷오프 시켜버리는 이런 내가 사기를 대한민국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김용호에게 사기당했다라는 이제 주제의 주장이 있고 예. 자,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내가 일주일에 말미를 줄 테니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그쪽 미래통합당의 당헌 당규상 공관위의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만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공작 홍준표 이 검사님이 사기당했다는 게 참 가슴이 좀 전직 검사니까 당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이 이건 공천이 아니라 막가는 막천이다. 네. 25년간 당에 헌신하고 네. 당대표 2번 하고 대선 후보까지 하면서 당을 구한 나를 네. 40여일간 모욕과 수모를 주면서 네. 내팽개친다는 것은 정치 이전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네. 황교안은 이런 걸 쏙 뺐네 또. 말이 안 맞으니까 이 황교안은 뺐어. 황교안 당대표의 그거는 지워버리고 이게 이 양반이 판단이 잘 안 되네. 경쟁자 쳐내기와 네. 김용호 위원장의 사감이 겹쳐 저를 궁지에 몰아버린 막천입니다. 네. 이 공천은 원천 무효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줍니다. 아니 황교안 대표하고 김영호가 사기극을 펼쳤는데 황교안 대표가 풀어달라고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지금 저 홍준표 대표는 우선 첫째 번주스를 완벽하게 잘못 잡고 있습니다. 완벽히 잘못 잡고 있는 게 첫째는 보면 지금 이 양반 주장의 요지는 뭐냐니까 황교안과 황교안 측근의 자신의 경쟁자 제거. 미래 2022년 대선의 경쟁자 쳐내기 플러스 김용호가 무슨 사감이 있다 그러는데 네.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홍준표 대표와 무슨 사감이 있는지 홍준표 대표는 밝혀야 됩니다. 무슨 사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저희도. 두 번째 보면 황교안 대표한테 자 당신은 당 대표니까 공관위의 결정을 갖다 뒤집을 수 있다. 네. 뒤집을 수 있다. 물론 그 뒤집을 수 있으니까 뒤집어 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뒤집어 달라는 거예요. 뒤집으라는 거지. 뒤집어. 근데 정말 보면 우리 홍준표 대표가 중앙 정치권에서 오래 떨어져 있더니 이 양반이 감이 많이 떨어져. 감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 저 김영환 실장 당에도 계셔봤고 청와대도 네. 계셔봤고 국회도 계셔봤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공관위가 됐던 공심위가 됐던 실제 공관위원장이 합니까? 공관위 부위원장이 합니까?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이 다 하죠. 당 사무총장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호 이름도 뭐 공천심사위라 그러지 뭘 공관위 공관이래 그냥 공관이. 뭐 공관위가 네. 거기 이 당내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부위원장인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전 법제처장 뭐 여기 뭐 전 통계청장 여자, 또 뭐 친박 박근혜 대통령 뭐 따라다니던 이대 부총장 최대석 씨, 그다음에 전 동부지검 검사장 여검사 조희진 검사, 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엄미정 씨, 휴먼에이드 이사 최현우 씨. 뭐 하지만 김세훈 의원이야 뭐 정치를 좀 안다고 하겠지만은 이분들이 검토할 자료 동그라미 세모 X 뭐 경선 부처나 뭐하자니 이런 그 자료들을 100% 사무처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요즘 또 사기극에 동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그렇죠. 이 여론조사는 뭐 정확해진지 않는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사무총장의 오더메이드입니다. 네. 저 황태순하고 김영광이가 저 서울 종로에서 둘이 붙었어. 네. 근데 우리 두 후보지. 우리 두 후보인데 누가 나온지 여론조사 경선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이까지 들여놓은 뭐 묻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사인해. 3천만 원씩 내. 3천만 원씩 내. 그럼 이제 사인하고 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여론조사 기관에 그걸 줘. 근데 여론조사 뭐 ARS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죠? 요즘 하도 저한테도 전화 뭐 오는데 안 받고 하니까 그럼 사무총장이 저기 뭐 황 대표 내가 이제 리얼 센티메터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거야. 네. 저 돈도 뭐 3천만 원씩 얼마나 많아. 그럼 잘할 수 있지만 이게 되질 않는 조사인 거예요. 근데 200만 원밖에 안 주잖아. 주는 거 실제 주는 건 나한테. 하여튼 뭐 어떻게 되는지 하는데 사무총장이 얘기하죠. 저 리얼 센티메터 사장, 네. 저 종로는 저 보니까 뭐 우리 뭐 공관위에서는 저 황모로 마음이 가 있어. 그러면 황모가 아닌 걸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면 아니 황모로 마음이 가 있다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자 황모가 아닌 조사가 오면 에이 아니라 이렇게 분기 파는 것도 지금 당에 결정이 다 났는데 야 그 저 딴 데 저 딴 데 알아. 리얼 센티미터 말고 리얼 밀리미터를 알아봐. 리얼 킬로미터. 그래. 그렇게 되니까. 근데 왜 자꾸 사무총장이 제가 왜 이야기하니까 제가 작년에 12월에 그 당시 황교안 대표가 8일간 단식하고 단식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당 사무총장을 바꾼 겁니다. 박안수로. 박안수를 그 박안수가 바꿨잖아요. 무슨 연연이 있어 박안수로? 박완서가 홍준표는 천하의 원수지간입니다. 그 홍준표 대표도 자신이 지금 뭘 했는지 까맣게 잊고 있는 거야. 아니 그때 사무총장 됐을 때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서요? 뭐라고 하냐니까 작년 12월 9일인가 박안수 씨가 사무총장이 되니까 이 박안수 씨가 창원시장하고 창원의 국회의원 아니에요. 네. 이 사무총장 됐다 보니까 당이 망하겠다 하고 올렸던 게 홍준표입니다. 홍카콜라 홍준표. 자, 왜냐니까 이 양반들이 원래 처음 맞붙은 게 2012년 대선과 함께 있었던 경남지사 보궐선거입니다. 그때 김두관 씨가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대권 도전한다고. 대권 도전한답시고 저 민주당 경선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게 됐고 홍준표가 내려갔고 그 당시에 보면 창원에서 잔뼈를 굴켜온 창원은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창원이 경남이에요? 창원이 그러니까 경남의 절반이 인구 유권자 절반이 창원입니다. 창원시장 하던 박완수 씨하고 맞붙어서 그 당시 홍준표가 3,024표, 박완수 씨가 2,788표로 홍준표가 가까스로 이겼어요. 빙의 승리니까 네. 그 박완수 씨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네, 네. 아니 무슨 뭐 고향 창녕 떠나간 지가 언젠데 네, 네.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말이야 슬그머니 내려와서. 지방에 내려와서 노른자이 지사 먹겠다고 그러니까 박한수 씨가 이거 선전했는데 네. 밀린 거죠.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붙었습니까? 그렇죠. 2010년 보궐선거 2014년에 또 붙습니다. 2년 후에. 또 제대로 된 거죠. 그때 6.3 아마 지방선거일 겁니다. 그때는 리터 매치 벌어졌어요. 저 박한수 씨는 창원시장직을 사퇴하고 가서 붙은 거지. 그 상원시장 사퇴하고 그다음에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그 당시 홍준표 씨는 현역 2년차 경남지사였어요. 근데 서로 간에 그 당시 감정적으로 하다가 급기야는 홍준표 지사가 박한수 씨를 갖다 경찰에 2번이나 고발했습니다. 그래요. 허위 사실 공표를 예, 했고 박한수 씨도 또 거꾸로 그때 네네. 홍준표 지사가 네. 지방선거 출마자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을 협박했다면서 네. 공직선거 위반으로 경찰에 맞고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박한수 씨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4년 2월 28일입니다. 이때 홍준표 당시 지사가 경남 진해 기자간담회에서 깜이 되는 사람끼리 경선해야지. 깜도 안 되면서 시비를 거니 일일이 대답할 수도 없고. 이게 못을 박았네. 막. 그러니까 박한수 씨 가슴에 대못을 친 거예요. 깜이 되는 사람끼리 경선을 해야지. 근데 또 깜도 안 되면서 시비를 거니 일일이 대답할 수도 없고. 라고 그래가지고 못을 박은 거예요. 경선 과정에서는 네, 네. 뭐 그 홍준표 지사가 네. 숨가쁘게 뭐 달려온 지난 뭐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네. 뭐 도정 실적으로 뭐 네. 앞으로 50년 보장하겠다 그러더니 네. 박한수 예비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네. 갈등과 불신을 만들고 있는 홍준표 도정을 더 지속하는 것은 네. 도민 모두에게 불행이다. 네. 이렇게 또 같이 또 이제 못을 또 서로 박았네. 또 이러다 또 세 번째 또 보면 또 감정적 폭발이 있었습니다. 또 있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그러니까 2018년 6.13 지방선거 앞두고 그 당시 김경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2018년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섭니다. 그때 6.13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하던 것이 홍준표 대표예요. 하하, 또 이게 또 바뀌었네. 네,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 박한수 그때는 의원이 돼 있었습니다. 박한수 씨가 의원을 갖다가 경남지사 후보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전략 공천하겠다. 우리 사이 왼수 사이구만. 응. 그거 인정했네 보니까. 그러니까. 왼수 사이인데. 그다음에 또 있어요. 경남지사 할 때 자신이 경남지사 할 때 극렬하게 대립해서 2번이나 경선했던 사람도 불러서 경남지사로 뛰어달라. 당신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박한수를 갖다 이른바 약간 격충을 했어요. 그때 박한수는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국회의원이 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다. 나는 국회의원 본분에 충실하겠다. 그러니까 박한수하고 홍준표는 전생의 원수야. 그러니까 그 박한수 씨 얘기는 이 도지사 하겠다고 창원 시장도 버렸던 사람인데 네네. 2번이나 또 싸웠으면 네. 홍준표가 나를 줄 것 같다라는 신뢰가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원이 경남이니까 네네. 창원시장 창원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한번 도전할 만한데 네가 나를 주겠다. 네가 또 약 올리냐? 누구 바보 만들라고? 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처음에는 황교안 대표를 갖다 겨냥해서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 미래의 경쟁자로서. 그다음에 저 김영호 씨가 보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들이 공격하면서 당신이 장난친 거 아니냐 하지만 이 뒤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박완수 현재 사무총장과 홍준표 전 대표와의 어떻게 인간적으로 수건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작동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은 누가 뭐래도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 홍준표 씨가 이제 또 본능적으로 이렇게 당도 운영해보고 했는데 네. 이렇게 나를 컷오프 시키려면 이렇게 집요하게 했을 이유는 뭐가 있느냐. 그냥 안 된다고 그랬으면 그냥 처음부터 창녕 그러니까 이 고향 그러니까 저 홍준표 씨가 지금 이렇게 홍준표답지 않게 네. 막 진흙밭에 막 뒹굴면서 뭘 잘못되는데 너무 집요하게 괴롭힌 거야. 처음에 아예 그냥 잘라줬으면 우리 뭐 황교안 그 앞길을 제거한다. 아니 뭐 말을 안 하더라도 좀 잘라버리면 자기는 고향에서 창녕에서 그냥 선언하고 갔으면 되는데 네. 뭐 이리 뭐 저기 간다면 된다고 얘기했다가 또 저기 양산 가면 뭐 해줄 듯이 하다가 네. 또 뭐 경선도 붙여줄 듯이 얘기하다가 40일을 왜 이렇게 나를 질질질 끌고 앉아있는데 그 질질 끌린 데는
그 사무 뭐 그런 분이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저희 뭐 추측이고 짐작입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집요하게 40일 동안 그야말로 계속 코너를 몬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막 막아가면서 네네. 이 망할 길로 요리조리 나를 왜 멀어? 그리고 김태호처럼 그냥 버티고 나는 뭐 했을 텐데. 그러면 무슨 희망에 마음이지? 지금 사실은 홍준표 씨는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지금 뭐 다 팔다리 잘린 듯한 네. 지경에 처해 있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혔냐? 그 제가 이제 답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황교안 대표한테도 황태순 TV를 보신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왜냐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의 의중은 아닐 거예요.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사감도 뭐 그것이 100%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 정치판에 그냥 감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집요하리만큼 40일 동안 테러를 갖다 철저하게 막아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궁지로 몰린 것은 홍준표가 몰린 데에는 박한수 사무총장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은 황교안 대표도 좀 대승적 차원에서 마지막 뭐 일주일을 갖고 말미를 갖다가 이제 일주일 말미하고서 이제 다 공천 끝날 무렵에 3월 15일쯤 내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황교안 대표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명세히 그래도 바로 2017년 대선에 나와서 24%를 얻었던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2번 하고. 당대표 2번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깨끗하지 못해. 이건 황교안 대표 정치적으로 자 홍 대표 이번엔 쉬시오. 그걸 꼭 무슨 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해야 마십니까?